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네요. 그쵸? 예, 대장은 멀찌감치 그냥 가만히 있는데, 혼자서 개별적으로 코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. 최근 이제 강세를 많이 보였던 애들은 막 저기 막 40%, 70%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지 참 보겠습니다. 일단 개별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? 각 코인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. 폴리메스는 지금 자리면은 조금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. 밑에서 사신 분들, 뭐 500원, 400원에서 사신 분들은 비중 조절만 좀 하시되, 될 수 있으면 얘도 뭐 700원 라인, 800원 자리 왔을 때는 정리를 좀 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가 않았고요. 엘프가 최근에 이제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, 머지않아 곧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거에 너무 이제 뭐 계속 가겠지, 또 1000원 넘어가겠지, 장중에 뭐 1000원 정도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폭이 100원밖에 안 되니까 100원 해봐야 10%밖에 안 돼요. 그렇지만은 이제 요 시점에서 뭔가 계속 끌고 가겠다.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런 데서 신규 매수 하지 말라는 거죠. 그쵸?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? 꼭대기에서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계속 하락세, 요 기간까지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. 그쵸?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은 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, 700원이 지금 돌파가 됐잖아요. 사실 700원 라인에 오면은 최종적으로 좀 팔자리긴 한데 700원이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상장 후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가 과거 꼭대기 자리 라인에서 비스무리하게 맞고 밀렸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제 주봉이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 절대 안 되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, 반드시 비중을 50% 이상은 줄여놓고 나머지 부분만 끌고 가셔야 되는 장입니다. 왜요? 큰 하락의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챙겨가면서 해야 돼요. 챙겨가면서. 그쵸? 예. 자, 그 다음에 캐시 ABC도 똑같아요. 나는 캐시 ABC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못 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 15만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락 신호가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장전에도 보긴 했는데 하락에 대한 신호가 계속 커지고는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나요. 이벤트성으로 올랐다가 뭔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위에서 육수 빡 뿌리고 그 다음에 떨어질 딱 그 각으로 보이는데, 그 각이 머지 않아서 나타날 것 같아요. 반드시 캐시 ABC도 신규 매수만 하지 마세요. 제발 신규 매수하고 나 위에서 물렸다고 그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폴리도 마찬가지고요. 또 뭐 있죠? 이번에 많이 갔던 애 중에 하나가 톤도 나름 잘 갔는데, 톤도 이제 11,000원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. 톤 시총이 300억짜리라 많이 좀 불안하죠. 제가 이제 전에 톤은 11,000원 넘어가면 그냥 팔으라고 했는데 잘 좀 정리가 돼서 현금화로 좀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. 이제 뭐 특별하게 없네요. 비체인도 이제 전에 봤던 대로 계속 흐름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비체인은 뭐 짧게는 170원, 길게는 한 200원까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장도 마찬가지예요.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과하게 몰빵하고. 자,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되죠. 이상하다. 왜 코인들이 강세가 나오지? 이더리움 보니까 종가가 3.5% 정도, 엄청 강세는 아니었어요. 그쵸?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 조금 빨간불 정도 켜줄 수 있게 좀 유도는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더리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450만원이 회복된 거예요. 400만원, 이제 밑에서는 390만원 회복되고, 그 다음에 위에서는 지금 450만원. 이제 위까지 라인이 다시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을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. 8짜리가 아니죠. 8짜리라고 지금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는 제2의 이제 추세 방향으로 놓고 우리가 계산을 다시 또 해야 되겠죠.
추세 방향대로 한번 보자.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480만원, 500만원 요 구간만 물량이 뚫려버리면 위에가 없어요. 이제 이더리움은 특히나 이슈가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됐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강세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이에요. 지금도 아직 팔 생각이 없습니다. 우리도 단가가 400만원 밑에서 담았거든요. 390, 385만원 요 자리에서 담았다 보니까 부담은 없어요. 대신에 팔 자리도 아직 타겟이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끌고 가야 되고 비트코인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가로 놓고 봤을 때 1%가 올라서 끝났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. 뭐냐면 5,770만원에 끝났어요. 최근에 꼭대기가 5,760만원이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서만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종가로 회복이 됐습니다. 즉 단기 고점이 약간 돌파돼서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원래 5,800만원까지는 보긴 했는데 5,800 밑에여도 단기 박스니 회복이 됐다 보니까 그냥 돌파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5,800은 그냥 가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죠. 왜 상승이 안 나올까?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충분히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6천만 원을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6천.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6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. 지금 알트코인들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6천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7천, 8천, 1천만 원 단위로 놓고 봐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괜찮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죠. 다른 메이저들도 갔어요. 오늘 아침에 보면 라이트코인도 막 가고 그랬죠. 다른 코인들 다 가는데 왜 비트코인 지금 못 가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냐면 순환 시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알트코인들 다 올려 보내고 떨어질 시점에 비트코인이 강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, 지금 그렇게 한번 포지션을 좀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조건도 6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예요. 5,800, 5,900 간다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에 따라서 다시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알 수는 없다. 대신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분봉으로 봐도 비트코인 상승폭이 잡히고 있지 않아요. 오히려 눌릴 것 같아요. 5,700에서 5,600만원 사이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, 오늘.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오늘까지도 좀 큰 흐름은 못 낼 것 같고요. 나머지 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뭐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코인들밖에는 없습니다. 자, 조정을 받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데 크게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큰 하락세도 아니고 지금 큰 상승세도 아니에요. 일부 코인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두 개씩 튀어 올라왔을 때는 뭐 해야 되겠죠? 개별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. 비중 축소라든지 뭐 이렇게 꼭대기까지 갔는데 막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그거는 저거 진짜 저기 계곡에 가서 몸 던져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만 좀 줄여서 오히려 현금을 해서 뭔가 줄여가는 자리지 높여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만 핵심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락되는 코인들 보면요. SV도 최근에 이제 잘 갔죠. SV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SV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가 8%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시세를 잘 냈는데 SV도 마찬가지예요. 얼마죠? 30만원 회복이 돼야 강세를 낼 수 있는 코인입니다. 그래서 지금 SV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30만원 회복 되냐 안 되냐 그 구간을 놓고 계산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뭐 크게 좀 아직까지 뭐 반응이 잡히고 있진 않은데 최근 이제 뭐 비토도 잘 갔고요. 비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종가가 5.6
원래 사실 이제 딱 5.6은 아닌데 5.63, 5.63 똑같이 끝나버려가지고 어쨌든 요것도 거래는 나왔기 때문에 좀 돌파 해소로 좀 봐야 돼서 지금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실지 안 할지는 좀 판단하에 정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냥 지금 막 5.58이랑 막 사지 마시고 어떤 타점에서 내가 어떻게 비중을 얼마로 해서 들어갈 건지 자세하게 사셔야 됩니다. 우리 왜 마트 가서 계산하면 명세서 무슨 품목에 몇 개 얼마 딱딱딱 나오죠.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냥 돈 있다고 딱 사서 매수 끝 이게 아니고 뭔가 계획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 시장은 굉장히 이제 좀 활발합니다. 활발하고 자 어제 하루 동안에 좀 지수를 보면요. 오후가 돼서 이제 좀 상승폭이 좀 커졌어요.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아무래도 마켓 시장보다 알트코인 쪽에 조금 상승폭이 좀 많이 커졌어요. 그래서 이번 시장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메이저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저거 비트토렌트 일단 하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동급으로 같이 봐야 될 게 이더리움입니다. 이더리움은 보유하시려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돼요. 이걸 언제 팔지? 지금 팔까 말까? 그런 게 아니고 파는 시점을 제가 눈치껏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폴리메스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든지 엘프처럼 연일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든지 캐시처럼 이렇게 강세가 나왔을 경우에 이더리움을 갖다 파시면 됩니다. 팔았는데 더 간다. 아쉽다. 그거는 욕심이죠. 그쵸?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3%를 먹어도 2%를 먹고 5%를 먹어도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. 내가 팔고 100%가 더 올라갔어요. 물론 100% 가면 배가 좀 아프겠지만 뭐 한 20, 30%, 40, 50%더 올라갔다고 해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은 강세 패턴은 모든 것도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지금 제일 강세입니다. 즉 그 얘기는 안전하게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. 비트코인 캐시 ABC나 엘프 뭐 폴리메스 이런 애들은 급등이 나온 거죠. 갑작스럽게. 근데 이더리움은 우상향으로 천천히 오히려 거래가 좀 감소되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. 정고점 얼마 안 남았죠. 돌파 시점이 잡혔을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다른 코인들처럼 엄청나게 한번 터지는 그런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보유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홀딩 구간입니다. 홀딩 구간.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. 내가 무슨 코인을 갖고 있건 판 자리는 아닌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번 달 조심하자고 했으니까 시총 낮은 거 있으면 아무리 수익률이 크고 잘 가더라도 비중을 줄이든지 현금화해서 메이저로 갈아타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장세에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홀딩 상태로 끌고 가는 시장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더리움도 물론 뭐 강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넘어갈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요 자리 그쵸? 그 다음에 요 자리 두 개의 자리가 남았는데 요 두 개에 대한 숙제거리가 해결되는지 놓고 따져봐야 됩니다. 저기가 해결돼 버리면 전고점 돌파돼서 전체 시장이 강세가 한번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맞고 밀렸을 경우에는 대량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내가 이제 그때 시점 가서 다시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. 요 시점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. 아니 무조건 상승 100%야.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게 보통 이제 전고점 라인에 갔을 때는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것도 있어요.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, 위치 중에 하나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 돌파가 안 되고 쌍봉 맞고 밀릴 경우에는 다시 지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. 물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뭐 포지션은 크게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%의 가능성을 놓고도 계산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주말인데요. 화이팅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